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와 중동을 방문하면서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오늘 마켓 주민에서 관련된 이야기 수혜 섹터 점검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중동은 지금 전운이 감도는 게 아니라 이미 충돌이 있는 곳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아마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한 사우디 정상회담, 네. 분위기는 좋았는데, 우리 이제 투자자니까, 그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 의미나 평가 좀 해주십시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우디 방문은 43년 만에 공동성 발표했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중동분 그러면 주로 그 건설, 그렇죠. 인프라, 정유 이쪽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본 그 투자의 가장 좀 특별하고 달라진 세대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 IT, 네. 그다음에 네이버의 투자가 친환경, 굉장히 저는 그죠?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IT 인프라나 IT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해외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사업화되고 그 수출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고, 네이버가 어느 정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다른 특색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이제 사우디가 지금 포스트 오일을 발표하면서 관심 있는 거는 친환경 에너지 쪽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가시적인 어떤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저는 오히려 더 이번 그 방문에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 이전에 네옴시티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MOU 체계는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건 그 부분입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해야죠. 한국과 사우디 일단 에너지 협력과 에너지 확보 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물론 대표님은 이제 IT 쪽, ICT를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현안이어서요. 네.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게 좀 가시화됐나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MOU만 체결되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이 MOU만 체결되어 있고, 실질 건설 쪽의 실질 계약은 23일에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입니다. 이쪽에서 자포라2 가스 플랜트 패키지 2를 이번에 3조 2천억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계약입니다. 네옴시티는 지금 보시면 네옴시티가 위치가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 쪽에 있으면 원래 계획도 늦어지고 있지만 더 늦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MOU 체결이라는 그 단서로 달고 있고, 그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 리스크는 지금 사우디가 네옴시티의 개발이 이전처럼 대규모 건설을 통해서 사우디는 돈을 주고 우리나라는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네옴시티는 투자 의미도 굉장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도라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좀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 목표액이 31조거든요. 이 중에서 중동 수주가 34% 정도 됩니다. 이번에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3조를 합치면 아마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계약 사항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번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인이 갔는데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갈 수 있죠. 근데 사우디에서 현대차에서 차를 생산하겠다는 건 좀 의외였어요. 네. 요게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큰 플랜 중에 하나가 사우디를 자동차 공급 허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계약도 연산 5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방식이 뭐냐면 반 제조를 해서 나머지 반을 조립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CKD라고 하죠. 그렇죠. CKD라 그러죠. 요걸로 시작하면, 그래서 그 지분 구성도 현대차가 30%, PIF가 70% 정도를 가진 형식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이번 걸로 인해서 지금 중동에서 현대차의 그 마켓 쉐어가 높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봐요. 지금 토요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차가 2위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기차가 많이 나서 저는 이번 계약 건으로 인해서 저 갭을 줄일 수 있을지가 오히려 관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허브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하고 조금 늘어난다면 저 갭이 줄어들면 현대차가 다른 기반을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넓혀져서 오히려 그 후광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뉴스에도 뭐 현대차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못 움직입니다.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네이버 그 빈살만 왕세자나 관계자들이 한국 와서 네이버 사업 그랬잖아요. 네이버가 가는 IT 플랫폼 얘기 아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방점을 주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의원님. 네이버가 이번에 계약한 건 뭐냐면 그 디지털 트윈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현실과 똑같은 현실을 만들어서 거기 AI 같은 최신의 기술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 황제자가 여러 가지 꿈꾸고 있는 뭐 그런 미래 사업들을 다 이걸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약한 거는 뭐냐면 사우디 주택부하고 한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계약인데 이게 일종의 파일럿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이제 기파가 성실이 되면 꽤 규모가 큰 사업으로 진화할 수 있어서 이번 파이로트 라인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가 관점 포인트고 또 하나는 네이버가 사실은 클라우드 X를 발표하고 굉장히 시들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거를 접목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양수 김장을 들 수 있는 좋은 계약이라서 실제 그 이번 이번 사우디 방안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좀 오른 것은 네이버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저런 1억 달러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파일럿 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게 제대로 정착되면 꽤 괜찮은 사업이 네이버가 해외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문 시간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방산과 친환경 부분을 좀 묶어서 성과 요약해 주십시오. 방산 쪽이 사실은 가장 큰 요청이었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와서도 방산 요청을 했었고 지금 중동의 분쟁 때문에 방산이 더 요청이 있었는데 핵심은 지금 천궁2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사우디에서 요청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천궁2가 생산하는 곳은 LIG 넥스원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LIG 넥스원의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생각보다 큰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계속 연기는 피우는데 구체적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 같고 친환경 사업도 수소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우디 방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그룹은 제가 볼 때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수소 관련, 현대건설, 수주까지 있어서 이 부분 현대차 그룹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한사우디 중동붐 얘기했는데요.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최대 수혜 섹터는 어디로 보세요, 그러면 대표님? 단기적으로는 일단 건설이겠죠. 뭐 계약한 기준으로. 그리고 방산 대통령실 발표하면 아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초대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확장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방산,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ICT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강조하신 부분은 그럼 네이버가 주인가요? 다른 기업들도 좀 그런 쪽에 좀 있을까요? 네이버와 같이 간 중소기업들이 있긴 한데 네이버가 주죠. 그리고 관련돼서 AI나 아까 그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거를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좀 관련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따른 제2의 중동붐, 지금 나타난 그 성과들과 수혜 섹터까지 점검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2,379. 1차적으로는 이제 2,400 위쪽으로 올라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20포인트는 순간에 하루에 오를 수 있거든요. 코스닥은 여전히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어서 대체적으로 기대 부응하는 반등은 오늘 나오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오늘 이슈앤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